세 번째,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총 5문제가 되는데요. 각 4점씩 되겠습니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의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1개의 전표번호로 입력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7월 3일 장기 투자 목적. 밑줄 그셔야죠. 장기 투자 목적, 비상장 회사에 주식회사 기린 주식 500주, 액면가는 5,000원, 한 주당 7,000원에 구입하고 거래 수수료 2만원과 함께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급하다 그랬어요. 장기 투자 목적은 그렇죠.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일반 전표 입력. 자, 요 메뉴바 좀 닫고 할게요. 요 글씨 안 보이니까. 날짜는 7월 3일. 차변은 3번 치시면 됩니다. 기타라고 두 글자만 쳐서 계정 과목 찾아낼게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유동과 비유동이 있어요. 자, 유동은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비유동이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178번 쓰셔야 돼요. 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 178번 쓰시고 시험을 보실 때는 조교가 기록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조교를 입력을 하셔야 나중에 전표가 어떤 전표인지라는 것을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을 대비해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교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계산기 찾겠습니다. 계산기 찾으셨나요? 네, 500주입니다. 500주 곱하기는 D 7,000원씩 구입했어요. 자, 7,000원. 그리고 여기에 거래 수수료도 원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는 A 2만원. 그랬더니 352만원이 됐네요. 적용 누르시면은 이렇게 352만원 들어갑니다. 엔터 하시고 대변은 4번입니다.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코드, 즉 금융기관 코드 걸어주셔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입니다. 엔터 352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7월 9일입니다. 자재부 사원 김소원 퇴사로 200만원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 즉 DC형을 채택하고 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죠. 기여형인 즉 DC형은 종업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비용 처리합니다.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되고요. 만약에 확정급여형 즉 DB형이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DC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변, 대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출금 사용할게요. 출금. 그리고 퇴직이라고 두 글자만 치겠습니다. 자재부 사원 김소원이 퇴사했다 그랬으니까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의 재무회계 파트는 원가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800번대 퇴직급여로 가겠습니다. 806번 또는 808번 쓰셔도 됩니다. 자, 806번 쓰겠습니다. 200만원.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200만원. 자, 스크롤 올려보시면 차변에 퇴직급여 200만원, 현금 20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렇죠. 확정 기여형 제도인 DC형을 썼기 때문에 바로 비용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2795612 오피러스에 대한 보험료 210만원, 보험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9일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하다. 단,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차량 비용 현황에 반영한다. 그랬으니까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먼저 갔다 와야 됩니다. 왜? 보험료의 보험 기간을 제일 먼저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클릭. 27고에 5612 확인하시고요. 10번 보험기간 란에 2023년 07월 10일, 2024년 07월 09일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기록을 하신 후 두 번째가 이제 210만원에 대한 전표를 정리할 겁니다. 일반 전표에 7월 10일입니다.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찾으세요. 821번이네요. 자, 보험료 찾으셨어요? 이 보험에 대해서 뭐를 하냐? 비용 현황에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F3키를 이용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요 부분에 코드에 오셔서 F3 눌러주세요. 금액 먼저 치겠습니다. 210만원. 그랬더니 하단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창이 떴어요. 여기에서 승용차 코드는 그렇죠. 27고에 5612 F2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보험료 그리고 오른쪽 보험기간이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에 보험기간을 넣은 후 전표로 와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이고요.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거래처 코드 꼭 걸어주십시오. 이때 그냥 엔터 하셔도 됩니다. 요거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보험료에 대해서 뭐를 했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했다. 네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상품 판매 시 받은 약속어음 만기되어 추심수수료 12,500원을 공제하고 당좌예금 시티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다. 자, 약속어음입니다. 가나의 1234567 요게 어음 번호고요. 서현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거네요. 그럼 받을 어음이죠. 자, 7월 13일 일반 점포 오셔서 차변에 이런 경우에는 대변을 먼저 해볼까요? 네, 대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서현전자죠. 서현전자 어음인 경우에는 자금 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F3키 눌러서 금액 치겠습니다. 금액은 여기 500만원. 하단에 받으러온 관리창이 열렸습니다. 자, 만기죠. 그래서 4번 만기 치겠습니다. 어음 번호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F2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서현전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다 뜹니다. 이 중에 가나의 1234567 첫 번째 거네요. 즉 여기 만기일 또는 발행일 만기일 7월 13일 요거 선택하셔도 돼요. 자, 커저가 위칸에 있으면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자, 선택.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 해줬고요. 차변에
만기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수수료 비용. 몇 번째 수수료 비용 사용할까요? 얘는 800번대입니다. 왜? 내가 재고자산을, 즉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음이 만기된 거죠. 그래서 800번대, 831번 수수료 비용 쓰셔야 됩니다. 자, 엔터.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면 서현전자 없어집니다. 그리고 엔터. 금액은 12,500원. 제가 왜 대변 먼저 했냐면 요 금액을 보기 위해서. 지금 마이너스 498만 7,500원 떴죠? 이런 경우 마이너스이면 차변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플러스 금액이다. 그러면 대변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입니다. 거래처는 시티은행. 498만 7,500원. 그러면 대차 차익이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계산기를 눌러서 자, 500만원에서 빼기 12,500원 이렇게 해서 적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12,500원, 당좌예금 498만 7,500원, 대변에 받으러옴. 받으러옴은 반드시 그렇죠. 하단에 자금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를 쓴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7월 24일입니다. 주식회사 남부전자의 상품 소형냉장고 5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현금으로 받아 당좌예금 시티은행 계좌에 예입하다. 자, 남부전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뭘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바로 당좌예금 시티은행 계좌에 예입을 했다. 그랬으니까 얘는 당좌예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입니다. 7월 24일 전표로 오셔서 차변에 선수금, 아니죠. 차변에 당좌예금이죠. 선수금 부채입니다. 언제든지 되돌려줘야 돼요. 자, 당좌예금 거래처는 시티은행 걸어주시고요. 100만원. 대변에 선수금. 선수금은 거래처 걸어주셔야 돼요. 왜? 채무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만약에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면 되돌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되돌려줘야 되는지를 코드가 입력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남부전자 걸겠습니다. 100만원.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선수금. 당좌예금은 금융거래니까 시티은행 코드로 걸어주시고 선수금은 부채니까 남부전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과 관련된 5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총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수동결산, 즉 직접 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자동으로 결산을 해서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는 400만원이다. 자,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뭘로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어디를 가볼까요? 합계잔액시산표에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장부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비유동 자산으로 오세요.
부채까지 내려왔어요. 자,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의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이 352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얼마가 됐대요? 400만 원이 됐대요. 그러면 48만 원에 대해서 늘려줘야 되죠.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못해요. 그래서 얘는 수동 결산합니다. 자, 수동 결산. 수동 결산은 직접 전표 입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400만 원짜리가 우리 아까 얼마였어요? 35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8만 원입니다. 적용. 대변에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입니다. 기타라고 두 글자 치고요. 평가 이익 981번입니다. 얘는 자본 항목에 들어가요. 48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말 현재 소모품 사용액은 35만 원이다. 사용액이 35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가 소모품을 자산 처리했는지 비용 처리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합계잔액시산표 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조금 전에 입력된 거 반영돼서 여기 400만 원의 장부 금액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재고자산 밑에 소모품이 없다. 그러면 비용 처리한 거예요. 밑으로 내리셔서 판관비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판매관리비에 소모품비로, 즉 비용 처리했으니까 소모품비죠. 50만 원이 있네요. 아이고. 네, 50만 원에서 35만 원 썼대요. 계산기 눌러서 35만 원 썼으니까 15만 원만큼 미사용이죠. 이 미사용된 것만큼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컴퓨터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이죠. 자, 계산기 이렇게 열은 상태에서 일반 전표 오세요. 일반 전표 오셨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따라와요. 자, 차변에 소모품 172번 쓰겠습니다. 15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쓰세요. 15만 원. 계산기 다 썼죠? 종료해 주세요.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15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15만 원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수동 결산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용 토지. 업무용 토지니까 유형자산이죠. 3천만 원으로 재평가하다. 자, 합계잔액시산표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회사의 업무용 토지는 얼마가 되어 있는지 장부 금액을 좀 볼까요? 조회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여기 소모품 자산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비유동 자산 중 유형 자산이 토지가 2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익 받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할 겁니다. 얘도 컴퓨터가 못하니까 수동 결산해야겠죠? 그래서 전표 입력 갑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에 토지 늘려주세요. 3천에서 2천만 원 뺐으니까 1천만 원만큼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얘는 재평가 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이익이에요. 재평이라고 두 글자 치면은 재평가 잉여금이 생깁니다. 얘도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반드시 대차 차익 나지 빨간색 뜨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차변의 토지,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나중에 처분할 때 얘 반제 처리하셔야 돼요. 네 번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분 50만 원을 계상하다. 즉 올해 이자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가 50만 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결산일 현재 이자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데 얘는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이자 비용. (50) 대변의 미지급 비용입니다. 혹시 미지급금으로 쓰면 안 되느냐? 미지급금으로 쓰시면 안 돼요. 왜? 얘는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자, 그러면 4번까지는 수동 결산했어요. 다섯 번째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계산하셔서 직접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자동 결산을 할 거예요. 즉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메뉴 결산자료 입력 먼저 열어 놓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시고요.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 코드는 넣지 않습니다. 확인.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물어본다 했으니까 합계 잔액산표로 다시 오겠습니다. 조회 버튼 다시 눌러주시고요. 왜? 결산에 혹시나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시킨 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회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출 채권은 뭐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잔액 1%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되셨나요? 여기에 곱하기 1%니까 0.01 엔터.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잔액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왜? 보충법이거든요. 보충법이라는 것은 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것만큼 빼고 설정을 하는 걸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빼기 S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56만 5,100원에 대해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계산기를 이렇게 빼놓으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오시고요. 너무 밑으로 확 내리지 마세요. 살짝 내리시면은 영업이익 위에 대손상각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클릭을 하시면 입력할 수 있는 창에 커져가 딱 갑니다. 56만 5,100원. 얘는 반영이라는 키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치셔야 됩니다. 56만 5,100원. 되셨죠? 계산기 종료하시고요. 합계잔액산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왜? 받으러옴도 있으니까. 받으러옴은 4천만 원입니다. 대손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뺄 게 없습니다. 그럼 얘를 컨트롤 C 하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신 후 0.01이니까 동그라미, 즉 자릿수 2개만 줄여주시면 돼요. 즉 40만 원이 1%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자, 대손충당금 이제 설정했죠. 자동 결산했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계상하다. 자,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하려면 그렇죠. 뭐 봐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 봐야죠. 고정자산 등록을 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거를 언제 다 확인해요? 얘도 자동 결산할 건데 반영해서 하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전체 메뉴 클릭.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있습니다. 클릭. 유형자산 총괄 먼저 하고요. 무형자산 볼 거예요. 유형자산 총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800번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단기 상각비에 대한 내용을 쓸 거예요. 이 단기 상각비의 내용을 쓰는데 자, 건물 1,545만 원이죠.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데다 쓰셔야 돼요. 건물 컨트롤 V. 그러면 1,545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다시 열어서 차량 운반구 440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차량 운반구란에 컨트롤 V. 비품이 있었죠? 또 갑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 비품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왜? 두 개 더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비품, 여기도 비품이죠? 더하겠습니다. 더하기 12만원. 네. 그러면 457만 6,782원입니다. 얘는 복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비품 란에다가 입력하세요. 입력하실 때 숫자 잘못 치지 마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457만 6,782원. 엔터. 계산기 닫겠습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요. 이번에 무형자산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모든 비유동자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무형자산 총괄 조회 버튼 했더니 우리 회사에는 무형자산이 없습니다. 그럼 안 해도 되죠? 자, 7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재고평가를 선의선출법으로 한다라는 것은 메뉴바를 열어서 물류관리를 오겠습니다. 자, 물류관리.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을 해서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하고 엔터 해주세요. 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몽땅 다 마감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정용 주석기부터 전자레인지 B까지입니다. 마감이 부로 되어 있죠? 마감 하기 전에 기능 모음을 열어서 평가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일단 선의선출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대해서 선의선출법 한다 그랬죠? 선의선출법으로 되어 있다. 그럼 적용 누르시고 마감.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겠다. 그럼 마감 누르시고요.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겠다. 일괄 마감입니다. 나머지는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자, 확인. 가정용 주석이부터 전자레인지 B인데 지금 무라고 돼 있죠? 이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즉 사오고 나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됐다라고도 할 수 없고 됐다라고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를 다 마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부르만 안 돼 있으면 돼요. 부로 되어 있으면 마감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지금 4개에 대해서 기말 재고액 요 금액을 다 더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단기 재고 200, 1000, 500 그래서 1700을 더하고 또 여기서도 1500 더하고 이렇게 다 더해야 돼요. 이거를 일일이 더하는 게 아니라 전체 메뉴, 요 물류관리의 전체 메뉴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서가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자, 재고자산 명세서는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되어야지만 보여지는 메뉴입니다.
우리 언제 마감했어요? 12월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12월로 놓고 조회를 하시면 자산별로, 즉 상품의 자산별, 만약에 뭐 원재료, 부재료 이런 거 다 있다 그러면 따로 자산별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상품밖에 없으니까 상품의 자산별 기말 재고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억 685만 원을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맨 위에 보시면 상품 매출원가에 기말상품 재고액란 있습니다. 컨트롤 V. 자,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다 했죠. 다 했으니까 그렇죠. 전표 추가 잊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전표 추가하셨죠? 그러면 정말로 전표를 추가를 했는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대손상각비 들어왔고요. 감가상각비 들어왔고요. 매출원가 들어왔습니다. 자, 채점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게 안 들어오고 결산자료 입력에만 입력하고 땡 쳤다. 그러면 하나, 둘, 세 문제, 즉 12점이 몽땅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산자료 입력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한 후 일반 전표에 오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마감하라 그랬죠? 그래서 전체 메뉴 클릭해서 회계 모듈로 오신 후 자, 손익계산서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 없어요. 손익계산서 12월 들어갔다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전체 메뉴 이번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뭐 불러와도 되고요. 안 불러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불러올게요. 네. 그러면 요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됩니다. 2억 7,210만 5,618원 2억 7,210만 5,618원 반영이 됐죠. 여기에서 전표 추가를 하셔야 재무상태표를 조회했을 때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전표 추가 예.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서 확인을 해버리면 이렇게 잉여금 대체분계가 일어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감 처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총 6문제가 출제되고요. 2점씩입니다. 지금 열려있는 창이 너무 많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모두 닫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답안 저기 등록하는 단추. 거기에다 이제 열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답안 수록 아니면 뭐 답안 저장 이런 단추가 있어요. 그거 열어서 거기다가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가정용 주석이에 재고 수량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5월 31일 현재입니다. 자,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열겠습니다. 1월부터 5월 30일이니까 5월 선택하시고요. 품목은 가정용 주석이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전체 놓고 보셔도 되고요. 5월 31일 현재니까 여기입니다. 800개가 되겠네요. 답은 800. 800을 입력할 때는 800 이렇게만 하시고요. 단위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서는 컴마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소수점은 가능해요. 소수점은 써도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컴마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숫자로 그대로 입력. 그럼 어떻게 해요? 요 800 복사에다가 갖다 붙여